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충남 지역에 임용하게 된 박성우라고 하고요. 저는 사수제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 처음으로 직강 올라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공부 동안에는 일을 하기도 하고 올인으로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정동혜 교수님이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히 수험생 사이에서는 많은 양 그리고 자세한 설명 대표적인 특징으로 뽑히는데요.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정동혜 선생님의 그 방대한 양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탑3를 뽑아야 한다면 첫 번째로는 문제풀이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험생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동혜 선생님은 각 영역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출제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문제풀이를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판을 뽑고 싶은데요. 이게 영역이 방대하고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차근차근 공부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판을 통해서 내용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한 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파이널 특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널 특강은 시험 직전에 한번 공부를 해봄으로써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되새겨보고 이를 통해서 공부를 차근차근 복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험날인 많은 양이 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올해 수험 생활 동안 동해 선생님과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가장 큰 숙제는 한 판을 정리하는 거였는데요. 물론 정동혜 교수님의 한 판이 있지만 그것 외에 저만의 한 판을 만들기가 이번 수험 생활의 중요한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용에서 어떤 내용 키워드인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이를 한 판으로 정리해봄으로써 구조화와 체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공부 루틴화를 하기 위해서 하루 계획을 세웠는데요. 같은 요일에 같은 공부의 패턴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엔 교육학, 그리고 점심에는 동해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문법에 있어서는 먼저 수업을 활용하고 수업을 다 들은 뒤에 체계적으로 기출을 풀어보고 더 나아가서 이를 한 판으로 정리해보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교론에 있어서는 개론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개론서는 배제를 하고 동해 선생님의 교재만을 활용했는데요. 교재 안에 개론서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업 중에 들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복습하고 더 나아가서 한 판을 세운 뒤에 마찬가지로 3공을 활용했습니다. 저는 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학 측면에서는 동해 선생님의 구조도를 활용하고 그리고 기출을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복습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중요한 내용들이 내면화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면 문학이었던 것 같은데요. 비교적 문법은 조금 쉽게 느껴졌었는데 문학은 양이 너무 많고 시나 소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동해 선생님께서 단순히 구조도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주셔서 동해 선생님의 문제 유형 연습이라는 교재를 활용을 했습니다. 수업 전에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지 파악한 후에 키워드로 어떤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정리를 한 다음 이를 수업 때 활용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 중에 제가 생각해 본 키워드가 활용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활용된다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활용했던 것 같은데요. 스터디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저는 세 가지 영역 모두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문법 수업이 끝나면 지난주 수업 내용에 대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날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국교로는 기출을 주로 다루었는데요. 기출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키워드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긋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선긋기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학 영역에서는 구조도를 주되게 활용을 했는데요. 구조도가 사실 혼자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 방대하고 스스로 중요한 내용을 짚어가며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일정한 양을 정해서 매주 그 분량에 대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구체적으로 예상 큐가 있다면 예상 큐를 찝고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멘탈 측면에서는 친구들을 좀 만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제가 아끼는 친구들을 만나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친구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 측면에서는 저는 주기적으로 운동을 했는데요. 공부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프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아침 기상 후에 30분 동안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바로 공부를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수업 실현 측면에서는 스터디를 활용했는데요. 주 3회 정도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먼저 기출을 살펴본 후에 어떤 내용이 다음 예상 영역을 뽑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올해 작문 영역이 예상되는 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정이나 동해 선생님의 2차 문제를 통해서 미리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봤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예상했던 문제가 올해 출제되어서 그 점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내용으로는 같은 스터디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으로 넘어가면 면접은 주 2회 진행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활용해서 어떤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스터디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떠한 방향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같이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인 수험생으로서 추천을 드린다면 올인에게 가장 좋은 강사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히 정동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1병행보다 많은 공부량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병행에 비해 메리트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공부량을 가져가기 위해선 많은 양을 가르쳐 주시는 강사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단연코 동해 선생님만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인 수험생분이 들으신다면 너무나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나 당연히 많은 힘듦이 생겨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어려움을 결국 헤쳐나가며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에게 시를 한 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석주 시인님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부분만 읽어드리면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수험생이 되기 위해선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또한 대추 한 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